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의 해설을 맡은 심석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번 강의를 통해서 공통 문항인 6번과 19번, 22번 문항은 함께 다뤄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22번 문항 같은 경우에 가형에서의 1번 문항이었죠. 우리는 주관식으로 왔기 때문에 3점 문항,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했다면 분명히 다 맞출 수 있으셨을 문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공통 지금 독립적인 문항이 4문항이 있는데요. 그 4문항에서 어떻게 보면 29번 문항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29번이잖아요. 오답률은 분명히 높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형의 문제를 쭉 풀어나갈 때 제일 먼저 좀 걸렸을 부분이 몇 번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19번 빈칸 채우는 거 있죠?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었을까? 공통 문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순서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문항에 대해서 겁먹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커요. 그게 지배적입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요, 시도를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근데 읽어보고 막상 생각을 해보면 별거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시험지를 펴놓고 다시 이렇게 내가 이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라고 풀면서 이거 그냥 풀리는 문제였네,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이런 느낌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릴렉스 하시고 시험 시간에 긴장하지 말고 내가 가진 지식을 잘 풀어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심리를 잘 관리하는 거, 멘탈 관리하는 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시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수학 나형의 독립적인 문항 4문항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10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읽었을 때 검은 공 3개, 흰 공 4개,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예요.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이어야 된다. 적어도라는 말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의심조차 하지도 않고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여사건 반드시 적어주셔야죠. 주관식이었을 때 특히 더 그냥 이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버리는데, 여사건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좀 써놓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7개에서 3개를 꺼내는 건데요. 여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이다의 여사건은 뭐예요?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이다의 여사건은 모두 흰 공이다, 이 얘기죠. 모두 흰 공이다. 3개를 뽑았더니 3개 다 흰 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흰 공 4개 중에 3개를 뽑아낸 경우가 여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빼줘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7C3, 765를 3팩토리얼 6으로 나눠주니까 35분의 4가 돼버릴 거고, 따라서 35분의 31이라는 확률이 된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35분의 31이 정답입니다. 자, 요 정도의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 개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도 수능특강 공부했다면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 맞췄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항계수 문제죠. 우리 그 수능특강 37쪽에 유제 6번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제 6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랑. 자, 우리는 어차피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세제곱의 계수를 줬습니다. 7이라고. 그때 A를 찾아내는 건데, 얘는 일단 된 거고 얘를 전개하겠죠. 쭉 전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주고 얘를 이렇게 곱해줘서 세제곱이 되는 케이스를 찾겠죠. 그러면 X제곱에다가 뭘 곱해줘야지 세제곱이 되겠어요?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X를. 그 다음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는
뭘 곱해줘야지 세제곱이 나오겠어요? x 4제곱을 곱해줬을 때 x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개수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x항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x항. 그러면 얘나 얘를 우리는 4번 선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곱했을 때 x가 나오려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얘를 4번, 얘를 0번 하면 x 4제곱. 얘를 3번, 1번 하면 x. 나오네요. 그죠? 2번 하면 x제곱분의. 그 다음 1번, 3번 해주면 x 5제곱분의. 그 다음에 0번, 4번 하면 x 8제곱분의. 이렇게 할 거니까 x가 나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몇 번? 3번 선택하고 얘를 1번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럼 4번 중에 3번 선택할 거예요. x를 3번 선택하고 x제곱분의 a는 1번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럼 얘가 4a가 돼버리고 x, 요게 4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x제곱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항이 뭐가 나올 거냐면 x제곱에다 4ax를 곱해주면 4ax 세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은 x 4제곱이 나오는 걸 볼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어요? 얘를 4번, 얘를 0번 선택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4번 중에 4번을 선택할 거다. x를 4번 선택할 거고 얘는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1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x 4제곱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준 게 다시 개수가 될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x 세제곱의 개수라는 건 이거에서 1 빼준 거죠. 4a에서 1 빼준 게 개수인데 그게 7이 되고 있으니까 4a는 얼마다? 넘어가서 8, 4로 나눠주니까 a 값은 얼마다? 2라는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항계수 문제는 이항정리 문제예요. 어려운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좀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항 정리가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겠죠.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맞춘 친구들이라면 뭐 이항 정리는 간단한 유형 이런 유형들이니까 최근에 나왔던 유형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는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점짜리로 나왔잖아요. 대부분 3점짜리였는데.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 내가 이항 정리는 이제 다 마스터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앞에 여사건의 확률이 좀 쉬워서 방정이지 여사건의 확률도 여사건을 카운트하기가 어려워져 버리면 그건 어려운 문제로 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10번의 유형의 패턴은 조금 더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항계수는 조금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맞췄다?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로 가봅니다. 이 문제도 다시 여러분들 수능 특강 펼치셔서 한번 봐보세요. 53쪽에 2번 문항을 보시면 제가 볼 때 이 문항과 좀 그래도 많이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니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A, B, C, D라고 한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차례대로 4번. 그러니까 처음 던져서 나올 눈의 수 2번째, 3번째, 4번째. 그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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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입니다. 6의 4제곱. 그런데 이 4수의 곱이 4개를 곱한 거 있잖아요. 이게 12가 되는 그런 사건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12가 된대요. 12가. 그러니까 이거를 4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12가 되게끔 1, 2, 3, 4, 5, 6.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이잖아요. 여기에서 4개의 숫자를 골라내세요. 4개의 숫자를 골라내서 곱했을 때 12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골라본다면 1을 예를 들어서 1을 3개를 썼다고 쳐봐요. 1을 3개를 쓰면 여기 얼마가 와야 돼요? 12? 이게 1, 2, 3, 4, 5, 6밖에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1 3개 쓰면 절대 이건 이 전체 경우의 수 안에 이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1 3번 못 써. 그럼 1 2번 써보자고요. 1 2번. 1을 2번 쓴 거예요. 1을 2번. 기준을 잡는 거예요. 1을 4번 써가지고 12면 안 되잖아. 3번 썼더니 안 되잖아. 그럼 1을 2번 썼다 이겁니다. 1을 2번. 1을 2번 썼어요. 더 이상 1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은 곱해봤자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여기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12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1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6 가능하잖아요. 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도 10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1, 1, 3, 4 이런 것도 다 곱해주면 1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가능합니까? 자, 그 다음에 1을 2개 쓴 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1을 한 번만 써봅시다. 한 번만. 그러면 이 세 개를 1을 한 번 썼으니까 1은 더 이상 못 쓰고, 그럼 2를 한 번 썼어. 2를 2번 썼어. 예를 들어서 2를 2번 써요. 2를 3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삼아갖고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1은 못 써요. 2부터 6까지만 쓸 수 있어. 그럼 2를 기준으로 2를 많이 써보자고요. 그래서 12가 안 돼. 그럼 2를 2번 썼어요. 그럼 되죠. 3. 그러니까 1, 2, 2, 3 이건 된다 이거죠. 1, 2, 3. 네. 그럼 2를 2번 쓴 거 끝난 거죠. 2를 한 번만 써봐요. 그럼 두 개의 숫자야. 그러면 이제 3, 3밖에 못 쓰는 거잖아. 아, 1, 하나, 2를 하나만 쓰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3부터 써야 되는데 3, 3, 9, 2, 18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거예요. 1을 하나도 안 쓰면 2를 잔뜩 썼다 16대 버리는데요, 벌써.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에 왜 A가 반드시 1이고 B가 1이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이걸 나열해 버리는 거죠. 나열. 그러니까 얘를 나열하면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눠주니까 12가지가 있을 거고요. 얘도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눠주니까 12가지가 있을 거고요. 얘도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눠주니까 12가지가 있어서 사건의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6의 4제곱분의 36이에요. 36이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6의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36분의 1이라는 이런 확률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이렇게 기준을 잡고 세면 빠뜨리지 않고 셀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에이 뭐 풀이가 뭐 수학적인 내용도 수학적인 내용 여기 있네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얘를 직접 다 나열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준을 잡는 연습은 우리가 경우의 수 카운트,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카운트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 정도는 가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점짜리 이 정도가 이제 가벼워지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점점.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 한 4등급 정도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문항마다 이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몇 등급 이 정도는 선생님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16번을 틀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거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금방금방 맞출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좀 가져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29번 문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수능 특강 때 이런 내용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친구라면 분명히 이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수능 특강 문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28쪽에 4번 문항을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보시면 아마 여기에서 연습된 친구들은 무슨 의미인지 또 그때는 알았는데 또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 풀이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적으로 접근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라고 했는데 의미 아닌 정수를 했으니까 0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의미 아닌 정수예요. 음수가 아닌 정수니까 0부터 출발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조건을 봤더니요. n에다 일러주면 x2-x1이 2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x2가 x1보다 2 이상인 거다. x1에다 2 더한 거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수다. 마찬가지로 x3에서 x2를 빼준 게 2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x3이라는 것도 x2에다가 2 더해준 거보다는 이상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1, x2, x3라는 게 있다면 분명히 얘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얘가 얼마 이상이야? 2 이상. 얘하고 얘를 보면 요 간격이 2 이상이 돼야 되고 얘하고 얘도 2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0 이상이고 x3은 12하고.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0부터 10까지 11개가 있고 그 중에 11개에서 3개를 골라내면 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라낸다면 제가 1, 2, 3 이렇게 골라냈잖아요, 지금. 0부터 1, 2 해가지고 10까지 중에 3개를 그냥 골라내라고요. 그래서 내가 1, 2, 3 골라냈다고요. 무슨 문제 있어요? 1, 2, 3 이거 안 된다고요. 왜? 얘가 2 이상이고 얘도 2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그냥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빨라지는 풀이를 보여줄게요. 첫 번째 방법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할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얘가 0. 왜 0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이게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숫자 넘버링을 부여해 준 거예요. 얘가 1, 2, 3, 4, 5, 6, 7, 8, 9, 10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x1을 제가 여기를 잡았다라고 쳐보자고요. x1을 여기로 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x2는 여기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이상이잖아. 2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x3는 여기 이상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3를 잡는 방식을 잘 봐보세요. 여기 잡아도 되죠. x3를. 얘를 x1, 얘를 x2라고 놨다고요. 그러면 x3를 여기서부터 잡을 수 있잖아. 여기 잡아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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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가지? 7가지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얘를 여기로 했다라고 해봅시다. x2를. 그러면 2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잡아줄 수 있죠? x3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가능합니다. 예. x1이 여기일 때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만약에 x2가 여기였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x3는 이거 이상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여기였다라고 칩시다. x2가. 그럼 2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가능하다고요. 예. x2를 여기라고 잡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능하니까 3개가 가능하다고요. x2를 여기라고 해보세요. 그럼 가능한 거는 x3는 2가지가 됩니다. 2가지가. 그 다음에 x2를 여기라고 잡아보세요. 그러면 x3가 가능한 거는 1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x0를 0이라고 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1부터 7까지야. 2분의 7, 8. 28.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28.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세요? 세면 되는 겁니다. 세면 되는 겁니다. 요번에는 x1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게 보일 거예요. 패턴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x2가 여기였다면 x3는 여기서부터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된다 이거예요. x0가 만약에 1이라면 6개 플러스 만약에 여기였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네. 만약에 여기였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요. 그 다음 만약에 여기였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만약에 여기였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2개. 만약에 여기였다면 하나. 그래서 1부터 6까지 합이 돼버리는 겁니다. 1부터 6까지 합은 2분의 6, 7, 3, 7에 21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패턴 보이십니까? x0를 만약에 2라고 해봅시다. 2라고 해버리면 여기라고 해버리면 자 여기에서 x2가 잡힐 거고 여기서부터 잡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부터 출발해서 5, 4, 3, 2, 1 이거를 더해준 15개겠구나. x0가 만약에 3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x2 잡힐 거고 x3가 하나, 둘, 셋, 4개부터 잡혀갈 거니까 4, 3, 2, 1 해가지고 10가지겠구나. x0가 만약에 4였다면 x2는 여기서 잡힐 거고요. x3 3개, 셋, 둘, 하나. 그래서 6가지가 되겠구나. x0가 만약에 5였다면 x2가 여기서부터 가능하겠죠? x3 2가지. 여기였다면 1가지. 그래서 2가지, 1가지 더해서 3가지. x0가 만약에 6이 x0가 아니죠? 저 왜 이거 다 제로라고 하고 있었죠? 허걱. x1들이죠. x1들이 6. 제가 앞에 멘트를 다 제로라고 한 건 다 죄송합니다. 예. x1으로. 그러니까 x1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6이었다라고 해보세요. x1이 6이야. 그럼 x2는 여기, x3은 여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1, 3, 6 더하면 10, 20, 35에다가 예, 2개 더하면 49죠. 49. 그래서 84가지라는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냥 저 조건에 맞게끔 그냥 나열해본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의미 없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29번이니까 뭐 요 정도 시간 투자하는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생각을 가져보겠다고요. 이제 이 문제가 우리 공부할 때 어느 파트에서 나오냐면 중복조합 파트에서 나오는. 아니 선생님은 그거를 중복조합에서 나온 파트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건데? 아니 중복조합이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 봤으니까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보자 이거죠. 이걸로 중복조합으로. 그러면 여기에 도를 놓겠습니다. 둘, 셋, 넷, 5, 6, 7, 8, 9, 10개의 돌이 아니고 11개의 돌을 생각해요. 왜? 음화정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11개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돌 중에 3개를 골라낼 건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게 골라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얘를 골랐다, 얘를 골라내겠다. 그러면 얼마의 숫자를 택한 거냐면 얘는 0부터 출발하는 얘 1. 인덱스가 이거라고요. 0,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1 뽑았고 4 뽑았고 8 뽑았구나. 이 얘기라고요. x1, x2, x3. 이렇게 그냥 뽑는다 그러면 앞의 방법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풀려고 제가 음화정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x1, x2, x3라는 숫자가 있는 거라고요. x3라는 돌이 있어요. 여기다 돌이 있는 거야. 13개의 돌 중에 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3개의 돌을 이쪽으로 끌고 온 거야. 그럼 몇 개의 돌이 남았어요? 몇 개의 돌이? 13개에서 3개, 2, 4, 6, 8개 남은 거 아닙니까? 10개에서 3개를 11개에서 3개를 갖고 왔으니까
8개의 공이 남았죠, 돌이. 예. 제가 아까 13개 막 이러는데 가형 문제가 13개거든요. 예. 나형 문제는 요 숫자가 조금 바뀌어요. 제가 지금 그런 혼돈인데. 지금 10개가 있는 거고 0부터니까 11개의 돌을 갖다 놓겠다고요. 11개의 돌 중에 3개의 돌을 먼저 뽑아내라고요. 그럼 8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8개의 돌을 순서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개를 줬나? 여기에 준 개수, 여기에 준 개수를 B개, 여기를 C개, 여기를 D개라고 해보자고요. 돌의 개수를 나열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몇 개 놓고. 그런데 얘가 2 이상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가 1, 2, 3 이렇게 되면 연속될 때가 이런 거고 2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B에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돌을 주고 C도 하나 이상의 돌을 갖다 놔야 되는 거야. A에는 돌을 갖다 놔도 되고 안 되고 D도 갖다 놔도 그만, 안 갖다 놔도 그만. 그런데 이 A와 B와 C와 D를 다 더해서 몇 개는 만들어내야 돼? 8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중에 A와 D는 0 이상이요. B와 C는 1 이상이다라는 이런 정수해를 찾는 거라고. 그래 우리는 음화정으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음화정으로 복귀시켜야 되니까 하나를 미리 빼줘버리면 0 이상 여기가 6개가 돼버리는 거죠. 6개가. 그래서 이거를 중복조합, 음화정으로 풀어버리면 4H6이 돼버리는 거고 2개 더한 거에서 1 빼주면 9C6, 9C6이라는 거는 9C3과 같은 거죠. 그래서 9, 8, 7을 3팩토리알, 3, 2, 1로 나눠버리니까 3, 3은 9, 4,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지라는 이런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중복조합의 개념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아니면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돌이 11개가 있었죠? 11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번에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까는 지금 X1, X2, X3라는 돌을 놓고 그 사이에 돌을 넣는 거였는데 요번엔 X1, X2, X3를 나중에 꽂아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3개를 빼내고 나면 8개의 공이 있을 겁니다. 5, 6, 7, 8개의 공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X1, X2, X3를 꽂겠다고요. 꽂을 수 있는 장소 생각해 보세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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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군데에서 3군데를 선택만 하면 돼요. 왜? 아니, 여기를 선택했고, 여기를 선택했고,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다 X1, 여기다 X2, X3. 왜? 대소관계는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그냥 9C3? 9C3? 똑같은 개념이죠. 이게. X1, X2, X3를 놓고 거기다가 돌을 놓을 거냐? 나머지 돌을 놓고 X1, X2, X3를 놓을 거냐?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중복조합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한 가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중복조합으로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죠. 이게 중복조합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요. 왜? 지금 문제를 보시면 기존의 중복조합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냥 이런 식들이 보였다고요. 이런 식들이 딱 보였다고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재해석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형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연계교재에서 이런 문제를 주고 있으니 한번 연습이 됐다면 그래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었겠니? 저는 이런 질문, 이런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 특강과 기출문제 이것만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더라도
적어도 확률과 통계에서 지금 나영에서 7문항 나왔지만 우리가 대수능으로 가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단원마다의 어떤 균등 분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출제되는 문항수 고려하시더라도 이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문항은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신감 가지고, 아니 이런 거 안 떠올랐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앞에서처럼 선생님 처음 보여드렸던 모습처럼 그냥 반복하더라도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게 천박한 거 아니잖아요. 29번인데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도전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우린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아예 하기 싫어, 안 해도 되잖아 라는 합리화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했던 그런 목표로부터 한 발 한 발씩 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한참 멀어지고 후에야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푸시하는 겁니다.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EBS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미적분 1이나 수학 2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총평까지 잘 들어보시면서 수학 나형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계획에도 이런 오늘의 시험을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고 더 잘 볼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요걸 잘 보겠지가 아니고 이제 9월달 더 잘 보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분명히 소나기에 거머쥐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기회가 되면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끝까지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